소리가 너무 좋은데, 비 내리는 소리가. 헤이즐넛 버터가 됐습니다. 지금 엄청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정말. 여러분, 닭가슴살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맛있게 닭가슴살 먹어본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제 주위 분들도 닭가슴살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본 적은 없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지키면 닭가슴살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굉장히 촉촉한 맛이 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닭가슴살 이제 잇몸 아파도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는 법, 그리고 감칠맛이 너무 넘쳐서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게 만드는 법까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식 스타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영상도 급하지 않고 천천히 보시면서 좋은 정보와 꿀팁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글에 보시면 챕터를 나눠두었으니까 챕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버섯 오늘 가득 사용할 거라서 양송이 버섯부터 우선 좀 다듬을게요. 오늘은 그래도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양송이 버섯은 제가 다 이거 닦은 다음에 양 재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확실한 양을 몰라가지고. 양송이 버섯을 사두고 한 2주를 놔뒀더니 그래도 박회니니까 버티긴 버텼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못 먹을 정도까지 돼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러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쓰세요. 제주도는 양송이가 비싸가지고 작은 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더니 좀 이런 일이 생겼네요. 서울이라든지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 모르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그게 육지라고 하거든요. 육지. 서울, 경기, 뭐 전라, 경상도 뭐 다 한 번 통틀어서 육지라고 합니다. 육지. 육지에서는 양송이 버섯을 구하기가 마트에서 좀 쉬우니까 안 좋을 때까지 저처럼 놔두지 마시고 항상 바로바로 사용하세요. 버섯은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좀 밀폐력이 좋은 용기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버틴 거죠.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버섯을 닦을 때는 물로 닦으면 안 되고 이렇게 키친타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마지막 네 번을 접으면 이쪽이 빗자루 같이 돼요. 이걸로 닦는 겁니다. 양송이랑 닭가슴살로 다이어트 할 때 엄청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체중 감량에도 좋고 이태리식 요리인데 일반적으로 닭가슴살 하면 뭐 고추장 소스라든지 간장 소스로 많이 드시잖아요. 오늘은 이태리식 그리고 지중해 스타일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2026년도 또 되면서 다이어트 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저 또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한 번씩 도움을 크게 주는 메뉴입니다. 저도 이전에 한 10kg 정도를 뺐었지만 빼다 보면 한 3달쯤 됐을 때 현타가 딱 와요. 아,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럴 때 이런 것들 먹어주면은 아, 다이어트가 그냥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시피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니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방법 알려주시면 굉장히 고마워 하실 거예요. 양송이를 우선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양송이는 사각형 이런 웨지로 자르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게 슬라이스라면 슬라이스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두께가 너무 없게 자르지 마세요. 두께감이 너무 없으면 다 물러져 버리니까 자, 너무 큰 것만 이렇게. 오늘 저는 닭가슴살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양을 오늘 소스를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으면 좋으니까 조금 이게 양송이를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드실 거면은 오늘 계량을 해드릴 거니까 닭가슴살 먹을 양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아, 이상하게 좀 있잖아요. 소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작게 만들어두면 이번에 엄청 맛있었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 소스든 뭐든 만들 때 좀 넉넉하게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빵에도 먹고 다른 것도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레시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다이어트랑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특히 뭐 커틀렛, 돈가스 같은 경우도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료는 소고기에서 홍두깨살 같은 경우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원래대로 뭐 돼지 갈비를 하셔도 되고 오늘 요리의 정확한 명칭은 코스톨레테 디 마이알레라는 겁니다. 마이알레가 돼지갈비라는 뜻이거든요. 코스톨레테 디 마이알레. 이태리 말이에요. 크림 소스 기반으로 만드는 돼지갈비 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양송이 다 잘라갑니다. 이제 계량만 해드리면 되죠. 잘랐고요. 얘 무게를 먼저 재고 620g을 빼면 되겠네요. 1300이니까 700g 정도 하시면 됩니다. 700g. 이태리에서는 양파 대신에 샬롯이라는 걸 쓰거든요. 양식에서는. 양파랑 모양은 비슷한데 양파처럼 매운기가 없고 약간 단맛이 나는 종류가 있어요. 그걸 샬롯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파와 마늘의 민족 아닙니까? 양파 써야죠. 정확하게 계량해 드릴게요. 양파는 지금 230g입니다. 230g.
약간 찹을 해주시면 되는데, 찹이라고 하는 거는 가늘게 썬다라는 거죠. 다져준다라는 느낌. 가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항상 칼질 하실 때는 밀듯이 하셔야 양파 같은 경우에 조직의 결이 안 깨지면서 매운기도 안 나오고 나중에 볶을 때 뭉개지는 게 좀 적습니다. 확실히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니까 안 매워요. 안 매워. 덜 매워. 대파가 더 매운 것 같아. 확실히 대파를 썰 때마다 이 공간에서 제가 정말 뭐 사지하듯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환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환기 시스템을 안 만들었어요 제가. 자, 재료 준비는 이제 얼추 끝났습니다. 양파 다 잘랐고요. 오늘은 조금 이태리 파슬리를 넉넉하게 써야 되거든요. 살짝 좀 안 좋아지는 부분까지 다 써야겠어요. 제가 그래도 했어서 기른 건데, 이태리 파슬리 구매하셔가지고 쓰시게 되면 줄기 부분을 써도 괜찮거든요. 줄기 부분이 오히려 더 향이 좋아요. 어느 정도는 줄기를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잘라가지고 몇 개 써줄게요. 오늘은 레스토랑에 가면 거의 근데 안 주잖아요, 줄기. 그죠? 이게 좀 억세거든요, 식감이. 그래서 안 주는데 집에서 이렇게 길러서 사용하시거나 그냥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줄기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넣을 때는 육수 넣을 때 쓰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은 좀 써버려야죠. 지금 이럴 때 계속 이 아래쪽으로 자랄 거니까. 오늘은 좀 넉넉하게 해야 좋아요. 그래야 크림의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넉넉하게. 자, 오늘 이태리 파슬리 꽤 많이 썼어요. 지금 이제 민둥산이 됐는데 화분이 거의. 오늘은 좀 써야 돼서, 허브 같은 거 만약에 기르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위 같은 좀 잘 되는 걸로 자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감염돼가지고 한 번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 허브들이. 키친타올을 조금 두껍게 깔아서 자, 물기가 얼추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좀 잘라 볼게요. 올려서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이거 지금 뒤 아래쪽은 깨끗하거든요. 물기도 별로 없고. 이거는 쓸 거예요, 이대로. 마지막에 살짝 물기 더 있는 거 잡아주는 용도로 쓰면 되니까. 줄기하고 이파리를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태리 파슬리는 식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쓰시고 줄기는 줄기대로 쓰셔야 돼요. 약간 좀 준비하는 게 맞나?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생각을 하면 품을 들릴만 합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정말 너무 좋고, 항암, 항염증 이런 거의 다 좋잖아요. 당뇨에도 좋고, 뭐 올리브오일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혈관에도 되게 좋죠. 이 결과물을 먹어보면 아,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은 품 드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도 뭔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오려나 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오늘도 점심 때 저희 PD님 매생이 넣고 만두국 끓여드렸는데, 솔직히 그런 거 끓일 때는 정말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확실히 품이 많이 들죠. 줄기는 질긴데 질긴 줄기를 먹고 싶어요. 왜냐면 향이 좋기 때문에.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잘게 다져요. 잘게, 아주 잘게. 이게 줄기에 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잘게 다져서 넣으면, 특히 우리나라는 나물 같은 걸 많이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얼추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통째로 씹어 먹으려면 생각보다 많이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허브에 줄기를 쓰실 때는 잘게 다져가지고 넣으시는 게 팁입니다. 줄기 다 다졌고요. 이태리 파슬리는 너무 다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물러지기 때문에 적당히만 다져야 돼요. 적당히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태리 파슬리는 적당히 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러져가지고 별로예요. 자, 한쪽으로 이제 파슬리도 이태리 파슬리입니다. 치워두시고. 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재료 준비 이제 자르는 거는, 칼질하는 건 다 끝났고요. 칼은 쓸 데가 있긴 있으니까 잠깐 놔두고. 자,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셔야죠. 닭가슴살인데요. 자, 오늘은 닭가슴살을 지금 좀 잘라놨는데 먹으려고 얼렸던 거 지금 해동한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닭가슴살 드시려다가 저처럼 얼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실전으로 하는 겁니다, 실전으로. 여러분들도 닭가슴살을 균일하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비닐팩 하나 준비하시고, 조금 때려줘야 되거든요, 얘들을.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 거니까 우선 비닐을 덮으시고, 집에 다들 하나씩 있을 법한 와인병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제가 고기 망치가 없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기 망치 있으신 분들 고기 망치 쓰세요. 너무 얇진 않아도 됩니다. 약간 커틀리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좀 얇아요. 아래쪽이라서. 아까 때렸던 부분은 위쪽이고, 가슴살에. 얘들이 조금만 두꺼우니까
좋아요, 좋아요. 균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닭가슴살이 이렇게 오늘처럼 하면 정말 맛있어요. 자, 하셨으면 이제 여기에 칼집을 살짝만, 많이 안 넣어요. 그냥 가볍게만 쓱쓱쓱쓱 결 반대로. 거의 안 잘립니다. 찢게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살짝만, 살짝 거의 칼집 안 나게. 칼집 거의 안 나도 돼요. 결 반대 방향으로. 이 살짝만 잘라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완성됐을 때 씹어보면 미세하지만 살짝 그 식감이 더 부드럽고 잘 씹히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십자 쪽도 살짝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칼집이 심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 요리는 다이어트 하실 때 한번 중간에 드셔보시면 단비 같을 겁니다. 가뭄의 단비.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잘렸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작업을 해야죠. 요리 좀 해보시는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런 거 좋아요. 찹쌀가루를 살짝 붙여줄 건데요. 밀가루로 원래 하는 레시피인데 대한민국은 또 찹쌀가루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밀가루를 3분의 1만 섞을게요. 찹쌀가루하고 3분의 1은 밀가루입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슴살을 그냥 가볍게 묻혀주면 됩니다. 한쪽에 좀 치워가지고 한쪽에 놔두고 조리를 시작해 볼까요? 버섯 준비하시고 오늘은 코팅팬 쓸 겁니다. 코팅팬. 오늘은 스테인리스를 쓰면은 약간 눌러붙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불로 달궈주시고요. 찹쌀가루랑 이 밀가루가 소스에서 루 역할을 할 겁니다. 루라는 게 소스의 농도를 잡는 밀가루랑 버터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죠. 루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팬에 약불로 줄이시고 올리브오일을 5테이블 정도 넉넉하게. 코팅팬이니까 오늘은 플라스틱 집게 써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팅팬에 쇠집게 같은 거 쓰시면 코팅 다 벗겨져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코팅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약불에서 가볍게 이거를 볶아줄 거예요. 튀기듯이. 와, 지금도 역시 마지시모 올리브오일 향은 기름만 넣었는데도 상큼한 그 올리브오일 향이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한 번에 다 안 들어가니까 두 번에 나눠서 볶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 밀가루 무칠 때 밀가루에 소금하고 후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밀가루에 넣으면 조금 더 진하게 묻어가지고 짤 때가 있어서 후추도 한 면에만 이렇게 살짝씩 뿌려주시고 손으로 눌러주시면 잘 좀 붙겠죠. 겉면이 살짝 노란색으로 올라왔을 때쯤에 이제 한번 뒤집어 주시고 자, 한 면씩 익힐 거예요. 지금 표면이 찹쌀가루랑 밀가루 때문에 약간 오돌토돌하게 뭔가 지금 벌써 약간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좋습니다. 특히 이거 튀길 때도 중불 이상 가버리면은 오일이 산패가 빨리 되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좋은 오일이잖아요. 이거 다 먹어야 되니까 강불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고 색깔 났으면 살짝 갈색이 있게끔 구울 거라서 살짝 떨어져 나온 거. 부드러워. 간이 딱 맞는데 너무 맛있는데? 뭐지? 조금만 불을 더 줄일게요. 이제 한쪽이 색깔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놔두고 오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분 좋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열이 중간 쪽에 모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름이 뭐 튄다고 나중에 한 번에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바로바로 닦으면서 하시는 이제 습관 들여야 됩니다. 요리하실 때는 좋은 습관은 몸에 배이시는 게 좋아요. 요리할 때. 오, 갈색빛으로 아주 잘 익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이렇게 좋은 올리브오일로 구우면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육류도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잡내가 있잖아요. 잡냄새 같은 게 안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한쪽 면이 갈색빛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한쪽은 약간 단단한 식감을 가질 거고 한쪽은 부드럽게 할 거라서. 자, 노릇노릇하게 지금 익었습니다. 보이시죠? 노릇노릇하게 꺼내 두시고 색감이 한쪽이 난 것만 빼세요. 색감이 나야 돼요 오늘은. 그래야 마지막에 식사를 냈을 때 폼이 나니까 오늘은 색깔이 난 것만 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까 구워야 되는 것도 풀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그리고 살짝 한쪽으로 기울여주면 좀 더 빨리 되겠죠. 이쪽은 한번 뒤집고 이게 한쪽을 다 구운 다음에 뒤집어 버리면 칼집을 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약간 수분감이 빠지면서 반대쪽에 퍽퍽해져요. 그래서 지금 수분을 막으려고 익혀버리는 거예요. 살짝 오일을 이렇게 하면서 익히면 금방 익혀지거든요. 그리고 한쪽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다시 뒤집어 가지고 한쪽에 색깔만 나오게끔
약간 떠있는 부분들을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익혀가셔야 골고루 색깔이 나거든요. 이것만 지금 익히면 다 끝났습니다. 가슴살 익히는 것만 조금 걸리는 거지 다른 거는 뭐 크게 시간이 들리지가 않아서. 원래는 이게 가슴살에 껍질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나라는 또 일반 시중에서는 그렇게 안 팔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따로 부탁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생닭 사가지고 마트에서 껍질 붙어 있게끔 해치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가슴 중간에 있는 뼈만 따로 분리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고객이 해달라면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마트는 친절도가 높아가지고 확실히 서비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소리가 너무 좋은데, 비 내리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는 살짝 수분이 나온다는 거겠죠. 불을 살짝만 올릴게요. 수분을 빨리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됐으니까 식감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을 다 구워가지고 한 면 옆으로 따로 빼주시고요. 버섯이 들어갑니다. 바로 버섯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 지금은 불을 껐습니다. 소금간을 3꼬집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페퍼, 배고추죠, 배고추. 불 끈 상태로 이렇게 간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을 켜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더 넣어야죠.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넣어야지. 2테이블 더 넣습니다. 2큰술. 약간 버섯을 좀 딥하게 볶아야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가만히 좀 놔두셔도 됩니다. 한쪽이 이제 오일을 다 빨아먹을 수 있게끔 넓게 펼치셔가지고 중불 정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런 거 하실 때 강불은 필요 없습니다. 이 양송이 버섯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향도 좋고 식감도 되게 쫄깃하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죠. 중강불로 하시고 이렇게 버섯을 항상 먼저 소금을 넣어야지 수분을 뱉어내고 기름을 먹으면서 수분이 빨리 날아가면 이제 맛이 농축이 되죠. 그게 이제 버섯을 볶을 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팬의 옆부분을 고무주걱 같은 걸로 한 번씩 긁어주면서 간이 조금씩 튀어있는 것들을 좀 안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최대한 날려주고 수분감을 살짝 갈색빛으로 볶아줘야 됩니다. 이때 소주 같은 거 한 바퀴를 소주 한 컵 정도 넣어가지고 중강불로 끓여가지고 알코올기를 날려주세요. 와인 있으시면 와인 넣으셔도 됩니다.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 좀 더 풍미가 깊은 요리가 되겠죠. 또 이 소주에 이 액상이 조금 날아가면서 맛을 조금 잡아줄 거니까 이제는 좀 이게 날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높였어요. 화력을 중강불로 조금 수분감만 날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넣을 게 있습니다. 양파. 이제 소주가 알코올로 다 증발이 됐고요. 액상은 이제 조금씩 증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일의 이 거품들, 이 수분들이 날아가면서 오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때 넣어줘야 될 킥 하나가 버터입니다. 버터. 버터를 이 타이밍에 넣어줘야 됩니다. 버터를 30g 정도 넣었어요. 30g 정도. 그럼 버터가 녹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노랗게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수분감이 빠지고 우유기가 날아가면서 헤이즐넛 버터라는 그런 헤이즐넛 향이 나는 버터가 되죠. 그럴 때까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고소한 그냥 일반 냄새가 나다가 나중에 헤이즐넛 버터가 되면서 기분 좋은 은은한 향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그 크림 소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하잖아요. 워낙에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맛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솔직히. 양송이가 아주 잘 익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은 지금 없으실 텐데 이번에 밀라이트에서 개발된 그때 말씀드렸던 닭고기 육수 분말이거든요. 이거를 하나 넣어주시고 2개는 넣어야 돼요. 2개. 이건 나중에 어차피 판매가 되면은 그때 제가 다시 공동구매로 진행해 드릴게요. 우선 이게 없으실 거니까 일반 기업에서 나오는 치킨 스톡 쓰셔도 되고 3분 육수로 우선 대체하셔도 됩니다. 헤이즐넛 버터가 됐습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향이 올라왔어. 이때 육수를 넣고 헤이즐넛 버터가 됐을 때 양파 투입. 양파를 투입해 가지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유를 넣을 건데 200cc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계량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200cc 정도. 먼저 우유를 넣어서 여기에 그 우유의 프레시한 맛을 좀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넣거든요. 그게 더 맛있어요. 섞어서 넣는 것보다. 중강불입니다. 중강불. 약불보다 살짝씩 끓이면서 하는 게 맛있습니다. 간 봐야 되니까. 와, 뭐야, 벌써 이렇게 맛있다고? 여러분, 벌써 성공인데요? 이야, 맛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준비를 해두었던 가슴살을 다 넣어주시고요.
한쪽만 많이 익힌 거니까 이 아래쪽은 지금 많이 안 익었을 거잖아요. 넣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육즙이라든지 올리브오일 남은 것도 싹 넣어주세요.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싹싹 긁어서. 이때 그리고 우선 파슬리 줄기는 찹을 해놨었잖아요. 우유를 먼저 넣어서 한번 끓이고 약간 우유가 쫄아들 때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넣어가지고 헤비크림이라고 하죠. 헤비크림을 그때 넣어주는 게 좀 더 결과물이 좋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정말 간만 볼래? 미래가 기대되는 맛이야. 미래가 기대되는 맛. 이제 더 무거워질 거거든. 맛있지? 그지? 엄청 풍부하고 맛있지? 버섯 향도 되게 좋아요. 그지? 네. 크림이. 지금은 우유가 들어간 건데 크림 맛이 나잖아. 네, 진짜 그지? 크림 맛이에요. 아, 기가 막혀요. 또 엄청 좋은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네요, 제가. 자, 이쯤 살짝 보면 이제 우유가 농도가 나거든요. 농도가 날 때 이제 헤비크림, 생크림을 넣어줘야 됩니다. 휘핑크림을 넣어주고 슬슬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휘핑크림도 200cc. 싹. 이제 마지막 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집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졸이면 끝나거든요. 살짝 이렇게 누르면서 제가 지금 근데 먹어보니까 지금 살짝 간이 딱 맞추긴 한데 조금 모자라요. 조금 소금을 한 꼬집만 더 할게요. 한 꼬집 반만. 맛있겠다. 이태리를 안 가시는 분들도 이태리에 가보시게끔 제가 이 맛을 내겠습니다. 오늘. 와, 너무 맛있다. 와, 크림 들어가니까 역시 그 진한 그 크림의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배고추를 좀 더 이제 뿌려 놓을게요. 거의 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페페론치노. 이건 안 넣어도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도 여기에는 많이 안 넣을 거거든요. 한 3개 정도만? 3개 정도만 넣을 거예요. 많이 안 넣습니다. 오히려 너무 매우면 이 맛을 해쳐요. 이야, 진짜 고급스럽다. 만들어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진짜 이야 하면서. 칼로리가 높긴 높겠죠, 크림 소스니까. 근데 다른 거 먹을 바에야 다이어트 입 터졌을 때 이런 걸로 먹으면서, 재료가 다 좋은 거니까 천연 재료잖아요. 먹으면서 넘어가시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현명한 거죠 그게. 와, 끝. 마지막에 이제 파슬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애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또 마지막에 한번 써야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써야죠. 한 번에 안 버리고. 이제 이렇게 파슬리 넣으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짝 아래가 그 찹쌀가루, 밀가루 때문에 살짝 눌렀을 수도 있지만 많이는 안 눌렀을 겁니다 아마. 너무 대단한 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좀 먹어봐야죠. 양송이를 아래 깔고 그리고 닭가슴살을 위에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올리브오일 다시 한번 사사사사삭 이렇게 뿌려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닭가슴살 하나를 가져와서 잘라. 우와, 보셨어요 방금? 봤어? 그냥 쓱. 쓱 잘라 딱 벌어지는 거. 지금 보시면 엄청 촉촉합니다. 엄청. 그리고 양송이도 아주 잘 익었죠. 아주 딥하게. 자, 닭가슴살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크기로. 와, 이게 칼을 넣자마자 딱 분해가 돼요. 소스 왕창 묻혀가지고 버섯이랑 같이 먹어야죠. 버섯을 먼저 찍고 치킨을 찍어야겠다. 아, 손이 너무 바빠졌습니다 지금.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맛이 엄청 진해요. 엄청 진해. 그 버섯의 풍미가, 와, 야, 좀 이럴 수가 있지?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와, 진짜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닭가슴살이 너무 촉촉하고 이게 진짜 껍질 있는 걸로 했으면 더 촉촉했을 텐데. 와, 여러분 이게 닭가슴살 맞습니까 진짜? 와인병으로 내려쳐가지고 조직이 어느 정도 부서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칼집까지 넣었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버섯 향이 크림에 싹 배해가지고 지금 풍미가 미쳤습니다. 미쳤어. 와, 우리 PD님 드려야겠네 또. 저희 PD님은 특히 닭가슴살 파여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요. 오세요. 앙 먹어야 돼. 소스가 다. 가슴살 너무 잘 익었다 진짜. 어때요? 닭가슴살 엄청 부드럽고요. 버섯 향이 엄청 진해요. 그죠? 엄청 진하지? 그리고 이거 그냥 크림 넣어서 요리를 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 엄청 진해요. 엄청 맛있어, 그지? 네. 여러분 진짜 풍미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오늘 요리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되겠죠? 제가 요새는 좀 진짜 좀 예민해져가지고 살 안 찌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이거 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너무 맛있는 데가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냥 마늘 스프 드십시오. 다이어트 할 때는. 다 빼고 나서 드세요, 다 빼고 나서. 마지막에 페페론치노도 한 3개 넣었잖아요. 그게 매운맛은 거의 안 나는데 살짝 미세하게 그 매운 향? 이 정도까지만 나는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느끼함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돈가스 같은 걸로도 어울리고 소고기 홍두깨살 같은 것도 구워가지고 하시면 어울리거든요. 재료만 바꾸시면 되니까 소스 만들어 주셨다가 이재료 저재료 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 보관하고 먹으면 퍽퍽해질 것 같긴 한데 소스는 냉장 보관 하시더라도 메인 그 재료는 그때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하게 드실 거면은. 이 요리는 냉동해서 먹는 요리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제가 냉동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랑 냉동하면 안 되는 요리를 분명히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지금도 버섯이 최대한 조직도 깨져 있고 다 육수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다시 삼초합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요리는 내가 좀 나를 챙기는 날 아니면 나한테 선물하고 싶은 날로 선물하듯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쩜 이래 맛있지? 닭가슴살로 이런 맛이 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아, 와인을 먹고 싶지만 지금 와인 오프너가 없어가지고 와인을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신 고기망차를 하셔도 되지만 와인병 두드리기 기술 꼭 익히셔야 됩니다. 병 깨시면 안 되고. 진짜 맛있어요. 내 몸을 좀 아끼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하는 요리입니다, 정말로. 힘들거나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지치는 날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좀 성과는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리하는 시간 중간중간도 좀 과정도 즐기시면서 나를 챙길 수 있는 건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는 요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요리는 진짜 좀 엄청 따뜻해요, 요리 자체가. 정말 맛있습니다.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무조건 중간 이상 맛은 나와요. 이 소스에다가 파스타 면만 삶아가지고 섞으셔서 바로 드시면 버섯 크림 파스타가 되는 거니까 그러게도 이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좋은 요리 알려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크림 소스 같은 경우는 저도 평상시에는 많이 하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일할 때는 많이 했지만 근데 역시 예전에 그 생각 가지고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슴살 한번 구매해가지고 아니면 냉동실에 저처럼 있으시면 꺼내가지고 한번 요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는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식사 시간도 맛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꼭 해드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뿅.